MBC의 김장겸 사장, 이제는 전 사장이 됐네요. 오늘 이사회에 이어서 주주총회에서도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자, 기자협회장 맡고 있는 왕종명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총도 다 통과했다죠? 네, 한 5시 47분에 주총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모여있다가 역시 박문진 의결 이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네. 김장겸 전 사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했네요. 네.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앞으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장 표명은 했고요. 그분의 주장이 일말의 어떤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거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대입시키는 것이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것을 자기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을 대입시켜서 계속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네.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 자리하고 있던 MBC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MBC는 어떤 신뢰도나 공정성 지수에서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엉망인 방송이 돼버렸고, 예. 또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서 실시했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인지를 떠나가지고 임원들을 뺀 전 구성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95% 정도가 김장겸 당시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 MBC를 위해서. 예.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뜻이요? 공개적으로 일단은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왕종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가 2012년대 171일 파업을 할 때의 파업의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 보도국장을 거쳤고 보도본부장을 거쳤고 올해 2월에 사장이 됐단 말이죠. 이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MBC의 어떤 공영성과 신뢰도는 반대로 정반대로 추락했다.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지표로다가 증명이 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은.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현재 법률 지위상으로 방문진에서 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한 새 사장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김장겸이라는 사장 한 분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김장겸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던 어떤 임원진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의 싸움은 김장겸 체제의 종결 때까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조 파업은 15일 날 종료할 예정 뭐 이런 기사가 이미 났네요. 네, 근데 뭐 노동법상 그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는데 저희들의 정확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는 일단 중단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체제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쟁의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희가 조직 정상화가 돼서 더 이상 쟁의행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 조합 차원에서 아마 그 쟁의행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직 정상화는 결국 새 사장이 취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인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니까 새로운 사장이 오셔가지고 어떤 MBC의 앞으로 공정성과 공영성 이런 것들을 회복할 만한 조직을 새롭게 꾸리는 순간이 어떤 종결 선언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사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기자나 PD 뭐 여러 직군별로 뭐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한번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파업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성이라는 역할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 구성원들 전체가 체감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럼 그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로적, 노동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만한 분으로 오는 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언론계 주변에서는 MBC 출신이고 지금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소문들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도 관찰자 중에 한 명이지 저희가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뭐 그럴까라고 뭐 그럴까 아닐까 뭐 저희들끼리 그 정도 얘기만 하지 뭐 저희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겠죠. 만약 온다면 환영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손석희 선배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MBC의 왕종명 기자협회장이었습니다. 몇 가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잘렸기 때문에 2007년까지 SBS에서 라디오를 몇 년간 했었는데 그때 SBS 라디오 PD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MBC 라디오는 이길 수가 없다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라디오 시장 절반 정도를 MBC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나머지 50%를 나머지 방송국들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MBC가 얼마나 망가졌냐면 TBS에도 안 됩니다. 물론 TBS는 눈부시게 성장했죠. 그 사이에. 하지만 MBC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철저히 망가졌어요. 예. 자, 박성재 MBC 해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고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무직으로 계셨군요. 아니, 다른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고 왜 계속 해고된 상태로 계셨어요? 아니, 뭐,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리려고 그랬죠. MBC를 살려야 되니까, 예. MBC 꼭 복직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방금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MBC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뭐 저는 뭐 무덤에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기 뭡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복직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복직하지 않고 네.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그 대법원이 이제 회사가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복직할 수 있는 혹시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서 정확하게 판례를 남기겠다. 말하자면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우는 행위가 예. 불법이 아니고 아주 정당한 행위라는 그 판례를 남겨야 한다는 그런 소신들 때문에 저희 해직 언론인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김장겸 체제 하에서는 복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또 복직해봤자 김장겸 체제 밑에서는 저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또 뭐 물론 밖에서 싸우고 있지만 들어가서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싸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굳이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운 사장이 만약에 취임해서 복직하라 이렇게 인사명령을 내리면요? 그게 좀 고민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대법관님들이 네. 이 친구들 어차피 복직할 거니까 뭐 판결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너무 유리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막 한 2년,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지금 20 나오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복직하라 그러면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복직을 해야 못 이기는 척하고.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MBC가 이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보면 해직 기자들 해직 상태에서 5년간 반드시 MBC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그렇게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고. 네. MBC 그 노조 파업 현장에서 이 김장겸 MBC 사장 회의만 들리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던데. 네,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입니까? 다른 직장 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사실 뭐 제안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저희들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방송이었던 시대를 보냈다가 최악의 방송으로 이제 나락에 떨어진 그런 저희 친정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반드시 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야겠다. 뭐 그런 거죠. 특히 뭐 지금 같으면은 라디오는 교통방송에 빼앗긴 1위의 위치를 다시. 예,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TV도 JTBC에게 모든 사랑을 다 빼앗겼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국민의 사랑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혹은 20대 초반은 MBC가 그렇게 뭐랄까요. 잘 나갔었는지 잘 모르고요. 예.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MBC 뉴스나 시사방송이 대단했죠. 과거에는. 예. 일단 MBC라고 부르지를 않으세요. 젊은 분들은. M 뭐 이렇게 부르죠. 예, 이렇게. 자, 간단하게 9년간 그러면 어떻게 망쳐왔는지 요약하자면요. 네. 지금 김장겸 사장은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 이 9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MBC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정반비례로 무너졌어요. 이분이 뭐 제가 볼 때 어저께 뭐 성명도 냈는데 억울하다, 뭐 언론 탄압이다. 저는 정치적인 야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MBC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희생시킨 거죠. 그 공영방송 사장들이 사장만 딱 하고 자기는 인생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장 끝난 다음에 꼭 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정치하려고 하고 뭐 높은 자리 가고 싶어 하고. 김재철 사장도 된다고 봅니다. 예. 김재철 사장도 출마하려고 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치권에서 방송법 개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장을 하고 나서 정말로 방송에만 매진하고
이제 아무런 어떤 욕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사장님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파업이 초래된 건 아니니까. 네. 파업이 공식적으로 초래되고 나면 저희가 MBC 노조에서도 사람을 모시고 또 기자님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오늘은 미니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5년 넘게 6년 가까이 복직을 기다렸는데 예. 네. 복직을 하게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사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아오고 JTBC하고 교통방송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아하. 빨리 그런 뉴스와 실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밑바닥부터 다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은 뭐 욕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걸 정말로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6년간이나 기다렸죠. 그럼요. 모든 우리 MBC 언론인들은 똑같아요. 네.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이게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양반들 뭐 이렇게 맨날 무슨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합니까? 네. 왜냐하면 뺏겼기 때문에요. 저희가 뺏겼기 때문에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을. 예. 본인들이 하다가 망가졌으면 우리 실력이 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로 쫓겨나고 그 사이에 본인들이 만들었던 그 어떤 그 성과가 다 무너진 거를 보고 나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그렇죠. 다시 저희 책임도 있죠. 저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데 또 너무나 저희가 나름대로 잘했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 양반들 저희를 이렇게 죽이려고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문건 같은 데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는 정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방송이 돼야 된다. 옛날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저희 언론인들은, MBC 언론인들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침 시사는 안 된다는 거 MBC. 돌아오셔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재 MBC 해직 기자였고요. 예. 어제 박문진 이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짧게 클립 들려드리고 그 사이에 김은희 기자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경영진이 바뀐다면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고 또 붕괴되는 것입니다. 정권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 정권 비판을 그래서 잘했습니까, MBC가 그동안에? 그 전에 그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과거 여러분이 선임한 보도본부장 중에 심지어 여기 와가지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보도본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그냥 방치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사장을 바뀌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분이 무슨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뭐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뭐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뭐 어떤 뜻이요? 공개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뭐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분이, 예. 조금 아까 왕종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MBC의 김장겸 사장, 이제는 전 사장이 됐네요. 오늘 이사회에 이어서 주주총회에서도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자, 기자협회장 맡고 있는 왕종명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총도 다 통과했다죠? 네, 한 5시 47분에 주총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모여 있다가 역시 그 박문진 의결 이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네. 김장겸 전 사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했네요.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앞으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장 표명은 했고요. 그 분의 주장이 일말의 어떤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거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대입시키는 것이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것을 자기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을 대입시켜서 계속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네.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 자리하고 있던 MBC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MBC는 신뢰도나 공정성 지수에서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엉망인 방송이 돼버렸고, 예. 또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서 실시했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인지를 떠나가지고 임원들을 뺀 전 구성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95% 정도가 김장겸 당시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 MBC를 위해서.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결 때까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조 파업은 15일 날 종료할 예정 이런 기사가 이미 났네요. 네. 근데 노동법상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는데, 저희들의 정확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는 일단 중단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체제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쟁의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정상화가 돼서 더 이상 쟁의 행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 조합 차원에서 아마 쟁의 행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직 정상화는 결국 새 사장이 취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인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니까 새로운 사장이 오셔가지고 어떤 MBC의 앞으로 공정성과 공영성 이런 것들을 회복할 만한 조직을 새롭게 꾸리는 순간이 어떤 종결 선언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사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기자나 PD 여러 직군별로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영방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2012년대 171일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보도국장을 거쳤고 보도본부장을 거쳤고 올해 2월에 사장이 됐단 말이죠. 이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MBC의 어떤 공영성과 신뢰도는 정반대로 추락했다.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지표로다가 증명이 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은.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현재 법률 지위상으로 방문진에서 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한 새 사장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김장겸이라는 사장 한 분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김장겸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던 어떤 임원진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희의 싸움은 김장겸 체제